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프로 시청자분들은 저를 아마 자주 뵀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오늘 뭐뭐 하셨죠? 오늘 클로징 벨, 퇴근길 생길 라이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지금 명예훼손 어디 갔습니까? 아프셔서. 네, 아프셔가지고 참. 명행커님이 바쁘셨더라고. 어. 예,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매일매일 하셨구나. 참.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건강 챙길 새도 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예. 나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빙다리 핫바지님이 네. 페이박 오늘 말뚝방이네. 말뚝이네, 말뚝. 말뚝이네. 예. 아, 자 이렇게 됐고 저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 또 진심으로 네. 제가 오늘 뉴스를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얼굴이 왜 이렇게 밝습니까? 전혀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대단하신 예. 프로입니다, 프로. 계속해요. 계속. 하다가 이제 토할 수 있어요. 예, 잠깐 안 보이면 제가 옆에서 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하나씩 볼까요? 네, 자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 보시면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자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 먼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CPI 기대치 부합으로 동반 상승했다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정말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단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엔비디아가 2.21% 상승했고요. 메타 2.75% 상승, 브로드컴은 4.18% 상승, AMD가 2.38% 상승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좀 상당히 괜찮았구나.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골드만삭스에서 인플레이션 냉각이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 7월 금리 인하를 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는 금리 인하 시점은 아마 7월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대만 선거, 이조 기자님께서 또 대만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네, 예, 그죠? 그래서 대만 선거의 그림자들이 있는 TSMC에 약간의 보수적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친중이다, 뭐 반중이다 여러 이제 이슈가 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친중 성향이 되면은 TSMC 그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게 어떻게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한 이제 우려가 이제 TSMC에 조금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는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정말 잘 가고 있지만 TSMC 얘기가 약간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COP28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유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두바이에서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 거의 네. 끝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 연료 전환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네. 그리고 다 같이 모든 국가들이 좀 승인을 얻어냈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하나의 뭐 성과다. 네,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각국의 어떤 뭐 화석 연료의 정책 또는 어떠한 규제를 또 앞으로 보여줄지는 뭐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뭐 친환경 섹터들 또는 뭐 전기차 또는 뭐 자율주행 뭐 여러 뭐 태양광 뭐 풍력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떠한 또 시장의 흐름이 있을지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진성님께서 예. TSMC가 친중되면 삼성이 수혜받겠네요. 이 평가가 있긴 있거든요. 있죠. 있긴 있는데. 저거는 처음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중되면은 혹시 대만에서 그 예전에 홍콩 시위처럼 이렇게 왜냐면 대만 국민들은 뭐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예. 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마냥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렇죠.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게. 예, 사실 뭐 대만과 중국도 약간의 해묵은 그러한 갈등이잖아요. 네. 이게 오랜 장기간 동안에 있었던 갈등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뉴스는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인데 뭡니까? 기가 팩토리를 위한 누에바 레온 지역. 이게 뭐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멕시코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 지역의 토지 사용 허가가 승인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예, 멕시코에 있는 기가 팩토리가 앞으로 이제 공장 설립의 어떤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재밌게 봤던 뉴스가 블루 오리진입니다. 네. 네,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 다음 주 런칭한다라는 잠깐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예.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예. 스타쉽이 뭐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상공에서 터트린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제 CNBC 라이브를 봤어요. 네. CNBC 라이브를 어떻게 보게 돼서 봤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연구원께서 네.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의 이 로켓 산업 자체가 너무나도 성장률이 높고 너무나도 고도화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장 10년 안에 화성을 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스펙스 X의 이제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의 이 기술은 뭐 10년 안에 뭐 화성을 가든 달을 가든 뭐 인류가 일단 뭐 잠깐 보고 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 그럴 정도로 지금 기술이 거의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연구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당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우주 정복에 따른 네. 많은 이제 우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양대산맥이죠 이제는. 예,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인데 물론 스페이스 X가 워낙에 좀 치고 나간 게 있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은 그 기술력에 있어서 약간의 좀 뒤처짐이 있다. 그리고 그 뭐죠? 그 갤럭틱. 버진 갤럭틱. 예, 버진 갤럭틱은 이제 투자를 철회했죠, 아예. 더 이상 돈 안 쓸 거야. 돈 안 쓰겠다라고 이제 철회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빠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이제 향후 어떤 또 우주 항공에 관련돼서 어떤 산업을 이끌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단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오라클이 어제 실적 발표 매출 부진으로 해서 12.4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을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루시드 그룹이 또 CFO 사임으로 인해서 8.46% 하락을 했어요. CFO는 정말 어떤 뭐 재무제표에 있어서 그 기업의 네. 돈에 있어서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핵심 인력인데 이 CFO가 사임으로 인해서 8.46% 하락을 했다. 자, 이 배경에 야 루시드 그룹이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이제 약간의 우려 섞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이시스가 최근에 어떤 이제 투자자로 인해서 인수의 제안을 받았다 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티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8.3%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되돌림의 그러한 어떤 주가 방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TD 코엔이 선정한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아직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예, 그리고 앞으로 수익 성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이 됐는데 1.3%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sek터, 국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뭐 앞서서 이제 최용석 매니저가 나와서 또 온 디바이스, NPU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또 공유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네, 이렇게 오늘 체크 포인트 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에서 제가 좀 준비한 여러 가지 좀 사진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네, 저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이제 유산남님께서 아마 종목단으로 이제 부분별로 아마 좀 해석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합하는 CPI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쿨링 다운이 되고 있고 그럼 실업률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괜찮은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언제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는 7월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네. 시장에 나온 이유들을 제가 싹 다 모아왔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네. 모았는데 물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투자자 측에서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또는 아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비교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1월 기준으로 3.7%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견고하죠.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실업률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아니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종별로 실업률 추이가 어떠한지를 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건 재미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남자 이제 굵은 선이 남자고요. 그리고 점선이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 예, 이렇게 굵은 선과 점선이 돼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남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 블랙이라고 되어 있고 네. 중간에 있는 게 히스패닉,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선이 이제 백인. 이런 선인데 저 이거 보고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맥락과는 좀 떨어진 이야기긴 한데 왜 미국엔 인종이 화이트, 백인하고 블랙하고 히스패닉밖에 없습니까? 제가 실제로 아시아가 없네, 그죠? 아시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텍사스에서 살던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야 도대체 미국에서 아시아인은 어떤 인종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있고요. 흑인과 히스패닉이 있고요. 아시아인은 밑이에요. 그래서 그래? 예. 아시아인은 넌 왜야?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소수인종 대학교 쿼터 철폐. 그걸 철폐했더니 아시아인들이 좋아했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 아시아인은 소수인종이 안 들어가요. 소수인종은 블랙하고 히스패닉을 말하는 거지 아시아인은 그냥 논외입니다. 아예 논외다. 지금 이거 표 보세요. 표에도 예. 맞아요. 아시아인이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슬프죠. 아예 통계에서 작성이 안 되는 인종이 아시아 인종이. 예, 이거 이제 CNBC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시아 인종은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인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흑인 남성분들이 네. 남성분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그 다음에 백인 순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백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거의 뭐 없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문제점들도 한번 같이 미국 상황을 봤을 때 네. 우리가 그냥 뭐 실업률만 보자 이럴 수 있겠지만 또 인종별 또 젠더별 맞아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수치 통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신용 잔액 연체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줄어왔다가 최근에 이게 전부 고개를 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 연체율 자체를 봤을 때 너무나도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경기 침체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층 더 덮어 씌워져서 좋지 않은 그런 경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체 상태까지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7월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어제 CPI를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 내용을 같이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이 골드만삭스 경제팀이래요. 근데 이 경제팀에서 연준이 2024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4분기에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보다 좀 보수적으로 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3분기로 좀 끌고 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변화가 우리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제시했던 대략적인 어떤 임계값이 더 일찍 도달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빨리 쿨링다운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선호하는 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이제 코어 PC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에 2.5%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2024년 4분기에 이 부분을 이제 임계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제 이제 CPI를 보니까 네. 야 이거 아니다. 잘하면 3분기 때 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2.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2.5%를 찍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냐? 경기 침체도 아닌데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 관계자들이 5.25%에서 5.50%, 5.5%의 중립금리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이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 높게 유지해서 동결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또 아래로 낮춰지게 되면은 네. 지금 이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7월 달에 좀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메모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유지하거나 또는 계속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남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예상치입니다. 아이고, 네. 예상치인데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연한 하늘색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이 가파르기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쿨링다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지금 2.5%,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시점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네. 올 것이고 이때쯤에 우리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7월 달쯤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 8월에 잠깐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예, 결국에는 뭐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다 들고 나왔어요. 야, 금리 인하 우리 왜 해야 되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가 다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한번 우리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또 동의 안 하시는지 각자 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개인 저축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 여기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개인 저축률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그리고 가처분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임대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계저축은 대침체기에 비해 2배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앞서서 드린 것처럼 저축률이 지금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침체기, 네. 그레이트 리세션 그때보다도 2배나 급감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구적인 일자리 손실이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영구적인 일자리 손실이라는 것은 실업률하고는 약간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에 대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빨리 금리 인하로 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국민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8천억 증가한 반면에 공공부채는 2조 달러가 증가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현재 GDP의 4%다. 이게 2019년은 2%였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자의 지급액이 지금 뭐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니까 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은 현재 불황이다. 이게 또 장기화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석유 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경기 침체에 확실한 지표로 작용했었다. 네.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로존은 또 경기 침체 초입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네.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실적이 글로벌 경제의 강세와 그러니까 미국 경제라고 제가 이제 좀 오탄 것 같은데 미국 경제의 강세와 복잡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와 미국이 많은 이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고금리 상태는 결국에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제가 가지고 나온 내용과 아마 조금 많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야 금리 인하 아직 긴축이 멀었어. 또 가려면 올해 아니 내년에 금리 인하가 안 올 수도 있어. 네.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 각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정리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블루 오리진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블루 오리진 한번 볼 텐데요. 블루 오리진이 지금 지난 한 5개월 동안에 사실은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블루 오리진인데 다음 주에 쏜다.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15개월 동안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르면 12월 18일에, 이제 무인 임무, 그러니까 이제, 무인선을 이제 런칭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수행할 거다라고 발표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 임무가 33개의 과학 및 연구 탑재물과 기타 화물을 운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 셰퍼드라는 그 기종이 있죠. 뉴 셰퍼드 로켓 기종이 있는데 이게 2022년 9월에 엔진 노즐 문제로 사실 자동 중단이 됐어요. 네. 이게 중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분석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변경도 있었습니다. 21가지 시정 조치가 좀 이행되면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셰퍼드 비행 프로그램이 22회 이상 비행을 했고 31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우주인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주인이 우주의 뭐 가장자리로 한번 갔다가 왔던 그러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프 베이조스도 한번 갔다 오셨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또 어떤 뉴스가 또 우리를 또 맞이하고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무인으로 갑니다. 무인으로. 그러니까, 예, 무인으로 아마 보낼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이조 기자님께서 또 준비하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겁니다. 넷플릭스가 드디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무엇에 백기투항을 했을까요? 백기투항 음. 광고료? 아니요. 예, 그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 스트리밍 시간. 스트리밍 시간이요? 네. 예. 스트리밍 시간을 이제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별 스트리밍 시간.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헐리우드 파업, 작가 파업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재방송 송출료가 되게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스트리밍 시간을 공개를 안 하니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 콘텐츠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작가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재방송 송출료를 달라고 했지만 그게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스트리밍 시간을 공개를 했어요. 예. 자, 이번에 나온 공개를 보면은 일단 지난 6개월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 일종의 시청률 보고서죠. 넷플릭스가 시청률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고요. 지금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000개의 콘텐츠만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18,000개 콘텐츠가 전체 시청 시간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00개나 있어요? 네. 아니 18,000개가 훨씬 넘는 거예요. 넘는 건데. 네, 넘는데. 근데 이게 99%. 이게 99%.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예. 전체 시청 시간의 60%를 상위 10개 콘텐츠가 차지했대요. 10위권 안에 들면 전체 사람들이 전체 보는 그 시간의 60%가 10위권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17,990개 콘텐츠가 예. 나머지 시청 시간 40%를 나눠 갖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도 극단적인 쏠림, 부익부 빈익빈. 예,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진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위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순위 엑셀 파일을 직접 가져왔는데요. 일단 그 1위는
나이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시리즈물인데 예. 이거 아세요? 아니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 오.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봐야죠. 좀 8억 1,200만 시간을 예.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아마 오늘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왔을 텐데 더글로리 시즌 1이 6억 2,280만 시간을 시청을 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글로벌 3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예. 저는 뭐죠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취재를 예. 많이 했었는데 북미를 제외하고 1위를 기록했던 뭐 주간 1위를 기록하거나 이런 경우는 꽤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거 북미를 제외하고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헐리우드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약간 뭐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나 보다 하면서 북미 지역에서는 아 그래 너희 재밌게 봐 이런 그런 방식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시청 시간이거든요. 북미고 유럽이고 뭐 아시아고 상관없이 러시아 상관없이 전 세계 시청 시간이 더글로리가 3위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은 일단 나이트 에이전트 시즌 1이 8억 1,210만 시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나이트 에이전트는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 정도 트렌디한 거면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3위를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더글로리 시즌 1. 와 진짜 K 콘텐츠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더 있었습니다. 순위권에 있는 게. 자, 보시면 15위에 피지컬 100 시즌 피지컬 1이 100. 15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16위에 일타 스캔들. 지금 뭐 제가 화면에 준비한 건 티빙인데 이거 넷플릭스에 있죠? 넷플릭스 아니 시간 저게 18,000개의 컨텐츠가 99% 이제 시청을 했는데 그 중에 16위, 15위 한 거예요. 네. 와. 괜찮지 않습니까? 야, 너무 괜찮네요. 진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그냥 뭐 보도 옛날에는 국뽕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디서 한번 1위 했다 하면은 그거 막 대서특필 돼 갖고 국뽕이었는데 지금 이건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3위, 15위, 16위 물론 앞으로 더 나가야 되겠죠. 더 나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케인 콘텐츠가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면은 피지컬도 2억 3천만 시간이고 16위인 일타 스캔들도 2억 3천만 시간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헐리우드 작가 파업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블 TV 시절에는 사실 재방송을 하면 몇 번 재방송이 됐는지가 명백하게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작가랑 배우들에게 자 5번 재방송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재방송 송출료 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수입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스트리밍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를 공개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재방송 송출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예. 화면에 보시는 그 이분이 키미코 글렌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계 미국 배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오렌지 is the new black의 조연으로 참여를 했었고 예. 그게 7년 동안 재방송 송출료가 들어온 게 $27였던 거예요. 7년간의 재방송 송출료가. 그것도 인기 없는 시리즈도 아니고 이거 되게 인기 많았던 거. 3만 원, 3만 원. 3만 원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들도 그렇고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 원래 재방송 송출료가 그들에게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까지의 수익원이거든요. 불가능한 거죠. 삶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작가 파업이 있었고 그래서 배우 파업이 있었던 건데 사실 여기에서 이 얼마 전 합의가 됐잖아요. 예. 합의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OTT 업체들이 그러면 스트리밍 보너스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지불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받는지를 공개해야죠. 예. 그래서 공개된 내용이 오늘 이제 발표된 그겁니다. 예.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 시청 시간을 두고 뭐 몇 % 이상은 얼마를 주고 이런 거 되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는 뭐 와 한국 잘했다 뭐 3위를 했고 15위를 했고 16위를 했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헐리우드 작가 파업과 그리고 배우 파업의 결과물로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다. 예. 이렇게 그 트렌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넷플릭스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왜요? 일단은 뭐 재방송 송출료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네. 100기를 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럼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뭐 감소가 있을 것이고, 네.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럼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켜야 될 텐데,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익단이 기업의 이익단이 조금은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이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격을 또 올리게 되면 네. 아유 디즈니 플러스 봐야겠다.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예, 뭐 여러 가지로. 예. 뭐 잠시 뭐 어느 정도의 또 실적 발표 기간 때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봅니다. 또. 예.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음. 그렇죠? 예. 예. 사실상 가격 인상. 예. 9,500원짜리 광고 없는 요금제 폐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이게 또 완화가 될지 어느 정도 상세가 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나가는 비용과 들어오는 비용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또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네.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데 그리고 그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정말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야? 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글로벌 통신원 중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그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